정부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화에 수출과 더불어서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인데요. 구체적 방안부터 실효성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된다 밝히면서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 세부 내용은 저희가 차근차근 이거지 시간 통해서 살펴보겠고 먼저 이번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계속하는 바람에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건이 밖에 팔리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수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 자리에서의 급여가 줄면서 결국은 소비도 줄어드는 이런 어떤 총체적 난맹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100만 원짜리 긴급 어떤 서민 대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50만 원 1차로 나간 것으로 1차를 지원을 받았는데 폭발적으로 사람이 몰렸다. 5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대전까지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실상 체감 고통은 상당히 크다. 우리가 이 물가 폭등과 고금리 상황은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수년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제 환경 변화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어떤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나가는데 경제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 그것을 좀 선점을 해줘야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관광 분위기가 워낙 침체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그 관광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고 또 국내에서 외국으로 관광객이 많이 나가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라는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영세 서비스업이나 관광, 숙박 이런 사업들을 생존권 차원에서 여기에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매칭 펀드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조치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돈을 대량 살포하는 이런 내수 진작책을 쓰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오고 그러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경제 악순환이 올 수 있거든요.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내수 진작은 진작이되 맞춤형 사회 어떤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한 고리 이것을 쪽 집어서 쪽집게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번 정부 대책의 배경이 있다 설명해 주셨고 자세한 대책을 저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텐데 방금 전에 잠시 말씀해 주긴 했습니다만 600억 상당의 여행 휴가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전국의 수많은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하겠다 밝힌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가편식으로 일단 이 경제라는 게 타이밍이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동안에 3년간 국내 관광, 숙박 또 지역 서비스 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그야말로 도산업체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감이 어떤 팽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잡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속담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해제가 되는 이런 조짐을 보였을 때 정부가 앞장서서 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금 주마 가편식으로 도와줌으로써 소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소비가 취약계층 또 지방 어려운 관광 숙박업소들에게 좀 흘러가서 취약계층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또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예.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곧 폭발적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시점이 됐는데요. 이들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마중물 정도의 국내 관광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 관광객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관광 비용 단가 하락을 통한 외국 관광객 그 수요 증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점까지도 동시에 감안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지방에 관광을 갈 때는 쿠폰을 줘서 여행 경비 일부를 뭐 보조한다든지 예. 또는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쿠폰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지방 그 전통시장을 사용할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하는 특히 그 중소기업 예. 근로자들에게는 여행비 1인당 뭐 1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지방으로 여행을 보내게 될 경우에 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함께 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도 좀 노리면서 그렇죠. 동시에 지방 경제도 살리겠다. 그리고 그 내수의 어떤 이 재개를 통해서 GDP 성장률도 최대한 방어해 보겠다는 그런 다각적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제도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지금 목표로 삼은 것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을 코로나 이전 2019년에 60% 수준 정도인 1,000만 명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부분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외국인 관광객에 그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예. 우리 경제의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상수지 걱정이 없었습니다. 흑자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쓰는 돈이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돈보다 훨씬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런 바람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고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데다가 이 여행수지마저 적자가 되면 우리나라 외환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결국은 코로나 종식이 되면서 전 세계에 왕성해지고 있는 해외 관광객, 외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내면 이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예.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비자, 어떤 통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관광용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 문제에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자 사전 심사 제도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대책을 완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각종 여행 테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을 따로 불러서 문화부를 주도로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특별히 지시했고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볼거리, 한국을 찾아가고자 하는 해외 관광객을 늘리는 이런 방안, 뭐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국이 세계 관광의 뭐 중심, 적어도 한국 관광이 GDP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내수 활력이 이제 골목 상권도 그렇고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고 또 전통 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의 어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어떤 경제 효과라든가요, 또 실효성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대목도 바로 취약계층, 영세 상공인들을 딱 집어서 쪽집게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전통 그 시장을 이용했을 때 온누리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로 그동안에는 설, 추석, 명절에 집중적으로 나갔거든요. 이것을 4월 달부터는 그런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것을 현재 40에서 50%로 10%포인트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일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 때 그 사용한 금액의 10%포인트 이상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 어떤 업무 추진비에 이제 업무 추진비를 기업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자기 직원들 용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그 돈의 일정 금액만큼은 손비로 인정해서 전체 매출액에서 이익에서 제거해 줍니다. 예. 그러면 법이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감소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한도가 있어요. 무작정 해주게 되면 막 기업들이 이 업무 추진비를 무제한으로 써서 소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유도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쓰는, 그러니까 직원들 데리고 전통시장에서 막걸리를 한잔하든지 예. 거기서 파전을 좀 먹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 추진비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로 해주겠다. 추가로. 예, 그러니까 영세 중소기업들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예. 이것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뭐 회식을 전통시장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직원들도 사기 충전이 될 수 있고 또 영세 전통시장에도 돈이 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어떤 효과를 노린 그런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지금도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침체된 관광업 회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물가가 높고 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예. 방향이 맞지 않은 황당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할 때 뭔가 완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긴축 효과가 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풀려 나가면 그것 때문에 물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긴축을 더 해야 되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금리 인상의 고통을 더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경기 이 내수 활성화는 금리 인상기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네. 내수 활성화 대책은 이런 일반론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취약계층, 약한 고리, 지금 의외로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을 지나오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한 거의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피폐한 계층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계층을 꼭 집어서 또 산업도 그런 코로나 때 타격을 많이 받은 사격을 위주로서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핀셋으로 잘 조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결국 정부 재정해야 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취약계층과 약한 고리를 잘 잡아내서 그러니까요. 꼭꼭 맞게 대책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정책 성공에 성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갖고 시행하는 만큼 부작용이 없기를 최소화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